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책에서 찾아왔습니다. 무기가 되는 글쓰기라는 책이고요. 이분은 얼굴은 공개하시면서도 이름은 배 작가라고 하시네요. 좀 필명을 따로 쓰시는데 어쨌든 배 작가님의 무기가 되는 글쓰기라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좀 놀랐습니다. 최근에 본 책 중에 최고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 마케팅 설계자 같은 책이 아닐까? 러셀 브랜슨인가요?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와디즈에서 일하면서 펀딩을 했던 그런 텔링의 능력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외 같은 걸 하면서도 그 과외를 홍보하는 글쓰기 능력이 탁월하고, 또 이 책의 글쓰기, 이 책의 그 어떤 필력도 대단하다는 걸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도 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 친구 아직 30대인데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20년을 더 수련하면 얼마나 글솜씨가 늘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작가들이 나와서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 결국 이 책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팔리는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와디즈 펀딩이라든가 상세 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글을 통해서 물건을 잘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잘 퍼스널 브랜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뭉뚱그려서 뭐 독후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제가 또 이런 책을 또 열심히 읽으면서 쏙쏙 또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지난번에도 한번 인트로 첫 문장 쓰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책은 첫 문장 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에 관한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문장을 왜 쓰기가 어려운가? 주제에 관한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주제가 명확한 글은 그 자체로 시작하고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피드백이나 퇴고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손을 거치면서 글의 힘이 퇴색되기도 합니다.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는 명확한 주제의식이겠죠. 예를 들어서 글쓰기는 돈이 된다. 이 내용이 이 책의 핵심 주제잖아요. 제가 쓴 책 스몰 스텝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작은 실천만으로도 일상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쓰고자 하실 때, 책을 떠나서 글을 쓰고자 하실 때도 짧은 하나의 한 꼭지, 보통 A4지 한 장 반을 한 꼭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분량을 쓸 때도 여러 가지 주제가 아니라 한 꼭지 한 소주제에는 소제목에는 하나의 주제만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쓰는 분들이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하다 보면 되게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잖아요. 글도 똑같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A를 얘기하다가 또 사례를 들기 위해서 B를 얘기하고 C를 얘기하다가 결국은 길을 잃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힘이 있는 글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라는 데 대한 답을 쓰는 게 결국은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문장을 왜 쓰기가 힘든가? 이 배 작가님은 처음 쓴 첫 번째 문장이 그대로 첫 문장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고지에 글을 쓰는 시대가 아니라 키보드의 딜리트 키 몇 번으로 문장을 쉽게 삭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첫 문장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 문장을 너무 공을 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쓰라고 하는 게, 쓰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좋은 문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 사실 딜리트 키로 지우면 되죠. 옛날에는 다 원고지를 이를테면 정말 저도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지만 원고지를 쓰다가 막 종이를 찢어서 버리거나 뭐 지우개로 지우거나 하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문장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든 한번 서툴더라도 써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 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앞선 준비 단계가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런 준비 단계 없이 바로 결과물에 가까운 퀄리티를
쓰는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글도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고요. 그 생각의 꼭지를 글로 뱉어내 보고요. 세상에 내보이기 전까지 이리저리 문장과 문단을 이동해 가며 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첫 문장을 마지막 단계에서야 뽑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글쓰기가 하나의 약간 레고 블록 맞추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다가 예,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 멈추면 되잖아요. 그때는 이미 첫 번째 블록은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서 쓴다라고 보기보다는 예를테면 문단을 앞에도 놨다 뒤에도 놨다 뭐 이쪽 저쪽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동성, 그러니까 뭔가 열려있는 구조를 맞춰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네, 또 이 새벽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배작가라는 분의 무기가 되는 글쓰기 책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쓸 때 왜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첫 문장을 뽑아내는 4가지 치트키가 있다고 해서 또 제가 한번 뽑아봐 봤습니다. 예, 이런 팁들 되게 저희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좋아하기도 하고요. 일단 문장을 쓸 때 타인에게 내 글을 설명할 때 처음 뱉는 말이 곧 내 글의 첫 문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첫 문장을 뽑아내기 위한 어떤 방법을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그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책을 쓰고 싶어 할 때 친한 친구에게 나 이런 내용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번 그 저자가 배 작가가 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필명을 몰라? 다각화를 몰라? 이분이 이제 필명의 다각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필명은 쓰는 사람의 이름이고 다각화는 여러 분야로 넓히는 거. 대충 뭔지 감이 오지 않아? 쓰는 사람을 다양하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합니다. 쓰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자 배 작가가 다시 얘기하죠. 아니, 글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 그걸 꼭 한 사람으로 정해서 글을 쓸 필요가 없고, 글의 주제에 맞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바꿔도 된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 글을 쓰는 사람의 정체성을 글의 종류에 맞게 바꿀 수 있다고? 정체성. 그래, 정체성.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처음엔 필명의 다각화라는 어려운 말로 시작을 했다가 친구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결국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글의 주제에 따라서 바꿔서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귀결이 되죠. 여러분 이러면서 이 글의 꼭지가 자연스럽게 정해지죠. 예. 글 쓰는 이의 아이덴티티, 글 쓰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글로 풀어 쓰다 보니까 친구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연하고 어려운 주제에서 구체적인 주제로 정리된다라고 이 배 작가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문장을 쓸 때, 첫 번째는 첫 문장을 쓸 때 이제 친구에게 얘기하다가 그 중심되는 문장을 뽑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대담한 사실이나 선언으로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관해 글을 쓴다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15도가 올랐습니다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1.15도가 상승하는 게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양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죠. 올해도 사상 최악의 더위입니다. 하지만 남은 우리 인생에서 올해가 가장 시원할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쓰기보다는 이대로 가면 2010년에 부산이 바다에 잠길 것입니다. 2100년에 부산이 바다에 잠길 것입니다. 와 대답한 사실로 같이 대답한 사실로 시작하되 당장 자신에게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이면 좋습니다. 예, 제가 문장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사실 이제 이 전체 맥락을 읽고 읽으셔야 되는데 핵심은 이거죠. 예, 나와 상관이 있는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야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바로 와닿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를테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봤잖아요. 올해 사상 최악의 더위다. 올해 가장 시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대로 가면 2100년에 부산이 바다에 잠길 것입니다. 이런 이 문장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장이 두 문장이 대비되는 게 아니라 같은 그런 어떤 설명이네요. 비교를 하자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보다 1.15도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올해 사상 최악의 더위다. 남은 우리 인생에서 올해가 가장 시원할 거다. 이대로 가면 2100년에 부산이 바다에 잠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와닿는 그런 글쓰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내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글의 내용,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쓰는 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 작가는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죠. 우리 앞에 놓인 한 끼 식사를 위해 몇 명이 수고했을까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기껏해 10명 정도겠지 생각했다. 처음 대답한 사람이 100명이라 말하자 나는 뜨끔 놀랐다. 다음 사람이 50명이라고 그랬고 그 옆 사람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비로소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이 밥을 담는 그릇도 참기름에 기름 한 방울도 생각한 인원수냐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한 끼 식사를 위해 전 인류가 조금씩 기여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자, 이 문장 질문으로 시작하죠. 저도 페이스북이나 글을 쓸 때 질문 형태로 글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의 환기가 되거든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물음표가 나오면 집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상응한 내용들을 쓸 때 사람들의 어떤 첫 문장에 집중하기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배 작가님은. 자, 이야기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독자와 연결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이나 일화를 공유하세요. 간략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이방인은 메르소의 독백, 오늘 엄마가 죽었다로 시작합니다. 결국 말하고자 했던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명제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사실 저도 이 이방인이라는 책을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갑자기 날씨 좋은 날 엄마가 죽인 얘기, 뭔가 살인을 한 얘기로 시작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누구라도 한 번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글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문장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글을 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첫 문장이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7km 마라톤을 준비하기 위해서 8주간의 어떤 앱을 깔아서 8주 동안의 어떤 그런 어떤 일주일에 3번씩 달리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8주간의 어떤 그 달리기를 가이드해주는 그 어떤 나레이션, 목소리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 하는 얘기가 첫 운동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문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든 뭐든 할 테니까. 그런 것처럼 글쓰기도 어떻게든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글쓰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쓸 수 있게 되니까 그럴 때 적어도 지금 당장 글쓰기라는 이 채널명처럼 당장 글 쓰는 Just Write It의 어떤 교훈을 새긴다면 이 첫 문장을 쓰기 위한 이 4가지 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두껍기도 하지만 정말 두께와 상관없이 쉽게 읽히는 글이었고요. 글쓰기의 내공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필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고를 썼는데 30곳의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출간을 하자고. 그 출간 검토가 아니라 당장 출간하자는 얘기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일이죠. 요즘 투고를 통해서 출간하는 일은 거의 힘든데요. 근데 이 얘기를 나중에 또 하는 거예요. 30곳에서 퇴짜를 맞기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매력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그렇지만 글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첫 문장에서 쫑긋하게 하는 그런 문장을 쓰면 여러분들도 정말 글쓰기의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책이 그리고 또 그냥 우리가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팔리는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 책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광고나 카피, 특히 상세 페이지를 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도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공감이 되신다고 하면 이 책을 한번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글이냐면요. 제가 올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비버스 클럽이라는 고가의 1년짜리 그 글쓰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객 중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뭐 신청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글을 왜 썼냐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무기화되는 글쓰기를 보고 직접 실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대로 제가 비버스 클럽 2024의 어떤 소개글을 다시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글을 브라우저로 띄고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글쓰기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사실 이 똑같은 주제의 글을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글쓰기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라는 주제의 글을 한번 써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대 중반 연봉 3,500을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브런치에만 무려 1,700개의 글을 썼습니다. 브런치북에서 2년 연속으로 은상과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써서 10세를 찍었습니다. 세바시에 나와 6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7개 이상의 삼성 계열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서 강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 2년 이후 꾸준히 연수익 1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 6배보다 더 강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글쓰기의 즐거움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저를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부산의 국립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기독교 관련 포털 사이트를 나와 브랜드 전문지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7년간 에디터 팀장으로 유니타스 브랜드를 작업했습니다. 이후 2년간 스타트업에서 컨설턴트로 일한 후 2018년에 독립해 70여 개 가까운 브랜드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우레퍼시픽, LG아웃시스, 키자니아 같은 큰 회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스몰 브랜드와 함께 생존과 성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글쓰기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글쓰기를 만납니다. 보고서, 사업계획서, 투자 제안서 등은 모두 글을 잘 써야만 합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브런치는 물론 단톡방에서조차 글을 잘 써야 합니다. 유튜브 역시 잘 써진 스크립트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글쓰기를 배운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 글쓰기는 타고난 능력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생각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공한 유튜버는 말도 글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낼수록 글이 느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글쓰기도 배우면 충분히 그 실력을 키울 수 있겠구나. 무엇보다 글쓰기는 제게 수많은 일의 기회와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인과 출판사에서는 제게 윤문을 요청하고 회사에서는 자신들의 브랜드를 소개하는 브랜드북 제작을 의뢰합니다. 무엇보다 제 글이 쉽게 잘 읽힌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관한 책 한 권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모아 12주짜리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유튜브로 무료 생방송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확장해 비버스 클럽이라는 글쓰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토론하면서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글쓰기의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 합니다. 매주 혹은 격주로 와인을 마시며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책들이 이런 식으로 쓰여졌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이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 버는 방법도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제가 쓴 브랜드 관련 글들은 대부분 구글의 첫 화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와디지 펀딩은 물론 네이밍, 카피, 상세 페이지까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에 자신이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기업의 브랜드 작업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저는 스몰 스텝이란 주제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200여 명에 달하는 스몰 브랜드 대표님들과도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40, 50대 퇴직을 앞둔 동년배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막 첫 사업을 시작해 방황하는 초보 사업가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1년간 글쓰기를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인생이 수입이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권의 책 출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슷한 상황의 동년배들이 모여 토론하며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글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매주 격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년간의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글로 전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료증으로 공저로 만들어진 책 한 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 7분만 모실 생각입니다. 철저한 사전 인터뷰를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만 모시겠습니다. 40, 50대의 브랜드 준비자나 운영자만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신 분께는 저희 이력서와 함께 준비 중인 단행본 3권을 미리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로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정예의 팀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 제안에 공감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의 즐거운 1년간의 여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긴 글이지만 제가 한 번에 쓴 글입니다. 거의 퇴고를 거치지 않았고요. 제가 이 무기가 되는 글쓰기를 보면서 저도 글 쓰는 사람으로서 배운 바가 있어가지고 그 배운 내용들을 직접 하나의 글로 써보았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나서 여러분에게서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일단 신청 페이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어떤 의뢰를 해주셔서 이게 정말 이런 식의 글쓰기가 힘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읽어보니까 약간씩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마 잘 읽히는 글 한 편을 쓴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팔리는 글이잖아요. 팔고자 하는 글이잖아요. 이 글을 읽고 40, 50대 동년배 분들이 이것도 나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글은 성공한 글이죠. 혹시 여기에 오늘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 글을 읽으시고 혹시 괜찮다, 내가 사고 싶다라면 한번 신청을 해보겠다, 아니면 주변에 한번 소개를 해봐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셨다라고 하면 아마 성공한 글쓰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오랫동안 써온 저도 또 이렇게 또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 깨달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들,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혹시 주변에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추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깨알 같은 영업을 하려고 쓴 글은 아니고요. 정말 이 책이 말하는 대로 썼을 때 힘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굳이 읽어드렸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프로그램 좀 비싼 가격이라서 딱뭐 선뜻 여러분들께 막 이거를 신청해 주십사 얘기 드리려고 쓴 글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게 팔리는 글이고 또 자신 혹은 자신이 만든 서비스, 제품 등을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 와디즈 펀딩 페이지 등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무작정 다른 뭐 일반적인 페이지들처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오늘 방송을 보고 이 책을 보고 또 숙독하셔서 정독하셔서 저처럼 괜찮은 글 한 편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작가라는 분이 쓴, 제가 줄여서 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필명이 배작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작가님이 쓴, 근데 왜 얼굴은 공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배작가님이라는 분이 쓴 무기가 되는 글쓰기라는 좋은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글쓰기와 여러분을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작가님은 또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또 하나의 브랜드로 탄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의 어떤 90일간의 글쓰기 여정을 통해서 또 이런 노하우들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내일 새벽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했는데요. 내일은 또 좀 더 컴팩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